클러스터링을 좀 더 다양하게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뭘 써볼까 하다가 저희가 저번에 그 시계열 분석하면서 RNN, LSTM 한 다음에 실은 그 RNN, LSTM이 이제 언어 모델로 대부분 다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거는 설명을 안 했어요. 설명을 안 했고 뭐 제 전공 분야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워낙 많이 발전했고 좋아서 뭐 여러분들이 그냥 맥락을 이해하는 정도 수준에서 한번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클러스터링을 발행했을 때 저번에 한번 그 발표한 적 있었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뉴스 가지고 한번 저희 분석한 사례 이제 내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어서 그런 식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LSTM 기억나나요? 시계열 분석할 때 LSTM 모델이 기억이 나면 우리가 그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계열 모델하고 똑같이 만들어져요. 시계열 모델하고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요 글자 하나하나를 전부 숫자로 토커나이징이라고 해서 이제 바꿔가지고 숫자로 다 바꿔놓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봤던 시계열 데이터하고 똑같은 데이터가 돼요. 모든 문장이 숫자에 연속된 숫자의 형태로 전부 데이터가 바뀝니다. 데이터가 바뀌면 그때 우리가 LSTM 모델 같은 경우에 이 데이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마다 이제 히든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스테이트, 셀 스테이트랑 히든이 같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통과돼서 마지막에 나온 이 값이 아웃풋 값이 이제 컨텍스트 벡터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문장의 시계열 흐름을 담고 있는 데이터가 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벡터를 잘 들여다보면 이 문장의 의미 자체를 얘가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 이제 문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정말 다양한 언어 모델들을 만듭니다. 가령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긍정 부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챗봇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뭐 맞추기부터 해가지고 요약 그리고 뭐 번역 이런 것까지 전부 이제 이 모델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계열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모델이었는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LSTM 우리 써봐서 알겠지만 어쨌든 여기 데이터가 여기까지 흘러가는 과정에서 많이 소실돼요. 예, 많이 소실되고 정보가 많이 멀어지면 문장이 만약에 굉장히 긴 문장이다라고 하면은 초반에 들어왔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집니다. 사라져서 여기까지 전달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져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여기 하나씩 데이터가 나오니까 여기서도 아웃풋이 이제 히든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다 묶어서 얘도 같이 전달해주자. 전달해주면 어쨌든 얘네 입장에서는 이거를 해석할 때 이 마지막 컨테스트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데이터들도 다 같이 가져와서 연산을 해보면 훨씬 더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번역하더라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모양은 좀 다르지만 이 부분을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해가지고 명칭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 트랜스포머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 LSTM 과정 자체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이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별로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머만 뽑아가지고 이걸로 바로 일로 넘어가도 충분히 잘 작동을 하더라 라고 하면서 2017년인가 아마 그 모델이 처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모델이 제안이 됐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GPT, 버트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합니다. 이렇게 발전을 해서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거대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언어 모델이 전부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네. 굉장히 작동을 잘하고 엄청나게 대용량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쓰고 있고 이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고 그 라이브러리가 우리가 기존에 썼던 케라스나 파이토치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감싸가지고 이 트랜스포머에서 쓰고 있는 인코더라는 형태로 한 번 더 감싸서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이 책이 둘 다 되게 좋은데 여기서 그냥 다 보이더라고요. 광고 누르시면 책이 다 보여요. 그래서 너무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저도 이게 전공 분야는 아니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CNN에서부터 이제 타임 시리즈 분석을 다 따라오셨다면 그거를 읽는데 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그냥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LSTM 언어 모델의 한계점은 이 책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의 고정된 크기의 벡터에 모든 정보를 압축하려고 하니까 정보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하나의 고정된 크기의 벡터가 이거예요. 이 컨텍스트 벡터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정보를 압축하려고 하니 정보 손실이 생기죠. 여기 끝에서부터 정보가 사라지죠. 그리고 이 기울기 손실 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학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형태의 어텐션 함수, 어텐션이군요.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어텐션 함수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게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여기 왔어요. 요거를 가지고 요런 모델로 여기 넘어왔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지금 번역이 됐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은 요 값을 넣어주면, 요 수위라는 값을 넣어주면 그 다음에 이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기존에는 LSTM에 얘 넣어주고 LSTM 모델에서 이 결과 나왔었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 값을 쿼리라고 해서 요 히든 레이어한테 다 쿼리로 넣어주는 거예요. 쿼리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게 쿼리입니다. 얘가 쿼리가 된 거예요. 쿼리가 됐고 그 다음에 얘들은 요 키가 요거 다 키예요. 이 키들이 이제 요 밸류를 가져가지고 요 어텐션 밸류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문장이 이렇게 넘어온 상황에서 이 상태의 다음 단계에는 누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가장 어텐션을 줘야 되느냐, 가장 집중해야 되느냐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얘 아니면 얘인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받아서 출력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델 모양으로 봤을 때는 아까 보셨던 이 어텐션을 갖고 있는 모델을 요거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인코더라고 하는 레이어인데 결과적으로 이 레이어 안에는 아까 그 쿼리라든가 그 다음에 키라든가 밸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인풋 값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특정한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더해진 결과값이 이 그 어텐션 모델에 쓰여야 되는 값들이에요. 그럼 이것도 그냥 학습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 늘 하던 이제 경사관법에 의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그 개수만큼 가중치가 생긴다. 그럼 그 가중치가 굉장히 뭐 위치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과 다 섞여 있는 이 가중치 덩어리가 이게 하나의 그냥 레이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던 뭐 RNN 레이어라든가 뭐 컨볼루셔널 레이어처럼, 근데 이거는 그런 형태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이런 레이어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 보통 지금 트랜스포머를 쓸 때 이런 거를 뭐 인코더를 뭐 한 6개 만들고 6개 첩첩이 쌓고 디코더를 뭐 3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요 모양 자체를 기존의 케라스에는 없고요. 케라스나 파이토치 없으니까 파이토치에서 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요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까 보셨던 트랜스포머라는 라이브러리에 있고, 그것만 불러서 쓰시면 알아서 이렇게 이쁘게 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만들어 주고. 뭐 여기 뭐 셀프 인코더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책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건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이 트랜스포머 모델로 가지고 있으면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거대 모델이다 보니까 우리가 실시간으로 학습하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면은 굉장히 많은 문장들을 학습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대 모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저번에 디텍션 알고리즘 할 때 보면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지를 얻어서 바운딩 박스를 그려서 이게 사람입니다 라고까지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언어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모든 게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생성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언어 모델은 왜 이렇게 이제 초거대 AI가 자꾸 나오냐면은 언어 모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이 있어요. 인터넷에 너무 많은 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언어 모델들은 뭐 기본적으로 학습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인터넷에 위키피디아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런 센턴스가 있고 이런 센턴스가 이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인풋에 넣고 이것을 아웃풋에 넣는 방식으로 굉장히 어떠한 손을 들이지 않고도 힘을 들이지 않고 자동으로 학습 데이터셋을 미친 듯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문장이 있을 때 여기 단어 하나만 마스킹해서 빼내고 이거 맞춰보세요 라는 걸로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서머라이즈 하거나 이런 이제 요약문 만들기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어주긴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일부 기사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어느 정도 요약 문장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고 지금 초거대 모델 같은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위키나 이제 그 구글에서 검색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보면 거의 인간 수준의 말하는 능력까지는 금방 도달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허깅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가 연동이 대부분 돼 있어요. 트랜스포머에서 바로 허깅페이스 가중치를 다 땡길 수 있게끔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이 이미 완료된 모델들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다운받아 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몇 개 보니까는 좀 재밌어 보이는 게 있어서 요게 지금 그 SK에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이렇게 그 버트 모델들을 막 개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거 코버트 서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 이 사이트에서 그냥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트랜스포머라는 라이브러리에 프리트레인드랑 이제 트랜스포머 바트, 네, 제너레이션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오는 거고요. 요 분이 올려놓은 요 가중치를 그냥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오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 단어가 숫자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숫자로 똑같이 바꿔주셔야 돼요. 학습했을 때 숫자나 그 추론할 때 숫자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안녕하세요라고 넣었는데 이 안녕하세요를 학습할 때는 거대 모델에서 3번으로 넣어줬는데 우리가 이거를 5번으로 바꾸면 어차피 추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운 받을 때 이 토크나이저라는 것까지 같이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학습할 때 썼던 토크나이징을 그대로 같이 해주니까. 요거 제가 아침에 저기 뭐냐 사우디 기사를 그냥 이렇게 긁어가지고 여기다 넣고 요약해라 라고 하면 이 모델이 알아서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라스트 댄스를 준비하던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의 2대1로 역전승을 거두고 포효했다. 이 문장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그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여기서 이제 미리 가중치 학습이 트랜스포머 가중치 학습이 다 완료된 모델을 바로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요약문을 금방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토크나이징이라고 보시면 요 위에 전달한 문장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토크나이저 인코더라는 과정을 통과하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22일 오후 1시 현지 시간 이렇게 다 잘라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잘라주는 과정까지를 이 알고리즘이 다 해주니까 이거 다 뭐 토크나이저 다 따로 있었고 라이브러리 다 따로 있었는데 이게 다 뭉쳐져 있어요. 뭉쳐져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성능 좋은 것들 다운받아 쓰시면은 굳이 원래 여기다가 이제 이게 이제 프리트레이닝 된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한 번 더 이 상태에서 가중치는 저희가 알죠. 가중치는 학습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 학습을 시키면 그 방향으로 조금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프리트레이닝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이 있는 상식이 있는 사람을 준 거고 거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도시계획이다, 엔지니어링이다 이런 법률적 용어를 더 학습을 시키면 그 전문가로 더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대학 과정을 졸업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파인 튜닝을 통해서.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프리트레이닝된 알고리즘이 개방된 걸 가져다가 뭐 은행이면 은행의 그 콜센터에서는 은행의 용어만 계속 학습을 시켜요. 예금이란 뭐고 여신 뭐고 수신 뭐고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런 화법으로 얘기하게끔 파인 튜닝을 시킵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고리즘들을 더 쓸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그 불러온 모델에 이 파라미터 셋을 불러보시면 바트 모델이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 인코더 레이어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어텐션을 만들기 위해서 키에 들어가야 되는 피처랑 밸류에 들어가야 되는 거랑 쿼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여기 지금 다 가중치 셋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봤던 그 케라스에서 이제 모델 딱 하고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 개수 보이듯이 이런 게 지금 레이어가 1개, 2개, 3개 이렇게 다 여기 첩첩이 그냥 쌓여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저번에 허깅 페이스 가가지고 이런 그 버트 모델이나 GPT 모델들 프리트레이닝 된 것들 찾아가지고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시면 뭐 앞에 뭐 첫 문장만 전달해주면 막 소설 써주는 애들도 있고 GPT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야 되니까 그 네 번째 소스 코드 한번 받아보시면 네 번째 소스 코드에 보면 똑같은 버트 모델인데 요거는 이제 서머라이즈가 아니라 아까 그 인코딩을 통과해서 인코딩 결과만 뽑아낸 거예요. 결과만 뽑아낼 수 있게 인코더, 디코더 붙어 있는 모델에서 인코딩 결과물만 뽑아내려고 불러온 거고요. 이렇게 이제 글자를 불러내서 문장을 넣어주면 이 모델에서 이 컨텍스트만 빼주는 거예요. 중간에 컨텍스트만 빼려고 불러낸 모델이에요. 모델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요 위에 보시면 글자가 이게 7개가 들어간 거거든요. 반가워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7개 글자가 들어간 거라 이렇게 이제 7개의 아웃풋 그 히든 스테이트 값이 7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7개가 나오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처음 게 일반적으로 이제 컨텍스트 벡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할 거고 뭘 할 거냐면은 네이버에 가가지고 기사를 그냥 쭉 긁어올 거예요. 긁어올 건데 여기 원래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시크릿 코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보니까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가지고 네이버 디벨로퍼 들어가서 신청하시고 요거를 그냥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네이버 API가 있어요. 뉴스를 제공해주는 API거든요. 이게 최신 여기 보시면은 넘버 개수만큼 뉴스를 쭉 긁어와요. 현재 기준으로. 근데 긁어주는 기준이 이렇게 이제 키워드 값을 던져주면 제가 여기 보면 김포시라고 던졌어요. 이제 경기도 김포시라고 던지면 이제 김포시 뉴스들을 네이버에서 이렇게 쭈루룩 긁어옵니다. 네, 현재 시점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타이틀이 있고 디스크립션이 이게 전체 기사 원문은 아니고 요약 텍스트예요. 요약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아까 불러냈던 저희가 아이고. 불러냈던 방식으로 여기 디스크립션 있죠. 그러니까 기사에 대한 설명 부분을 토크나이징을 할 거예요. 앞에서 불러놨던 방식으로 토크나이징을 해서 숫자로 다 바꾼 다음에 시계열 숫자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모델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모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컨텍스트 벡터라고 얘기하는 값을 추출할 거예요. 그럼 768개의 벡터로 이게 추출이 되거든요. 그 추출된 거를 모아가지고 뭘 할 거냐면 우리 오늘 배웠던 이제 K민지를 돌릴 겁니다. 네. K민지를 돌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100개의 기사가 있고 그 100개의 기사가 이 텍스트를 전달을 하면은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통해 가지고 컨텍스트 벡터라는 768개의 숫자 그냥 플롯 숫자 768개로 계속 변환이 됩니다. 인티저인가요? 숫자로 계속 변환이 돼요. 그러면은 하나의 기사 하나당 이제 숫자 768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이 768개 차원에다가 다차원에다가 이 100개의 점을 뿌려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그 K민지 알고리즘을 다시 돌려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컨텍스트 벡터의 의미가 보통 뭐냐면은 이 문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디스크립션에 썼던 문맥이 유사한 애들끼리 모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워낙 공간이 넓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모아보면 김포시 기사가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꿈나무 육성, 겨울철 조성계, 김포시 의회, 김포시 이렇게 나오고 1번으로 넘어가면 2022 도심 항공 모빌리티 비행 시연 쪽 기사들이 쭉 나오고요. 2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시청, 시민들, 친환경, 수변공원 비행 시험만 여기 다 모여 있죠. 3번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다음에 4번 가면 광역 소각장, 자원순환센터, 그리고 본 사진만, 사진 기사들만 다 모여 있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 발언만 다 모여 있고, 9번 가면 네, 에너지 대상 모여 있고. 이런 방식으로 그 텍스트 자체도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이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 이제 점점 다가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차원 축소를 굉장히 잘해줘요. 지금 이것도 결국에는 그 복잡한 그 문장이라는 것들을 좀 그래도 크긴 하죠. 768개짜리 이제 벡터로 차원을 축소시켜 준 거예요. 숫자로 축소시켜 준 거고 그 축소 공간 안에 이제 이 텍스트에 문맥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 문맥을 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봤던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는 걸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고 솔직히 이렇게 차원이 넓고 데이터 수가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K-민즈보다는 아까 보여드렸던 DB 스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소집단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안 그러면은 그 K민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뿌려진 랜덤 값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되게 전혀 이질적인 문장들이 다 같은 클러스터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배웠던 다양한 알고리즘들에서 이렇게 중간에 추출해가지고 이 K-민즈나 DB스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좀 더 부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관심 있으시면 NLP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써야 될 일이 있거나 여기 요 사이트 들어가서 샘플 몇 개 찾아보시면은 그 법률 용어들 다 익힌 알고리즘 저기 뭐냐 그 가중치 셋도 있어요. 그럼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해주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장을 던져주면 질문을 만들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그런 걸로 이제 뭐 코사인 유사도 같은 거 구해가지고 이제 챗봇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몇 줄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이런 거를 다 사용해 보시고 이제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NLP는 여러분들이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이미 잘 만들어진 것들 갖다가 불러서 중간에 뽑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빨리 끝나네요. 순식간에 끝났는데 혹시 뭐 질문은 없겠지만 질문 있으시면 메신저나 메일로 보내시면 될 것 같고 네. 만드는 게 아니라 따서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코드는 웬만하면 따서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진짜 회사에서 서비스에 반영한다. 그럼 이제 만들어야죠. 그때부터는. 이제 개발팀이 붙어서 코드 효율화 작업을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조금 힘든 작업들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연구 단계에서는 굉장히 뭐가 정답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코드 테스트를 다 해가지고 이쪽이 방향성이 있네, 정답이 나오겠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심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MLOps라고 표현을 하는데 서비스에 이 머신러닝을 붙이는 작업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붙어가지고 자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시스템 운영팀이 들어가는 거고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린 데이터 분석하는 거잖아요. 데이터 마이닝하는 쪽에서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뭐가 답인가를 빨리 찾는 작업들을 먼저 합니다. 초반에는 좀 상세하게 가다가 뒤로 가서는 이제 워낙 분야들이 다양해지고 알고리즘들이 많아서 네, 이렇게 한 번씩 다 리뷰해보고 여러분 뭐 다음 시간에 하는 것까지 한번 딱 리뷰해보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 트렌드는 다 보일 거고 이거를 다시 되짚어서 생각해 보시면 그 모든 분야가 이 뉴럴 네트워크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분야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정답을 찾을까를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 공식들과 데이터들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가지고 정답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분야들이 어느 날 이 마법 같은 뉴럴 네트워크라는 툴을 만나면서 갖다 대보니까 정답이 막 나와서 지금 약간 표현으로 그냥 미쳐 날뛰고 있는 시기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요즘 논문 퍼블리시 트렌드가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 소스 코드를 GitHub이나 이런 데 공개하거나 가중치 셋을 이제 허깅 페이스 같이 공개했을 때 굉장히 좀 잘 등재를 시켜주는 성향들이 있어서 소스 코드가 굉장히 잘 개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오픈 소스가 굉장히 많아진 거는 어, 파이썬만 잘 쓰실 수 있으면 네, 충분히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마치겠습니다.